일본은 자민당이 창당한 1955년 이래 60여 년 동안 자민당이 여당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도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 자민당의 역사가 곧 전후 일본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자민당은 어떤 당일까요? 자민당의 역사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유민주당, 일본어로는 지유민슈토, 약칭 자민당은 1955년에 처음 만들어진 일본의 보수주의 정당입니다. 장기 집권을 한 만큼 자민당 출신의 총리도 많지만 막후의 실세들이 총리를 낙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정말 기억해야 할 총리는 몇 명 안 되는 것도 자민당 정치의 특징입니다. 자민당은 실세들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기 요시다 학교 시기, 2기 다나카 타케시타 시기, 3기 세습 의원 시기가 그것입니다. 자민당 창당의 목적은 좌파 계열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 10여 년간 좌파 계열과 우파 계열 정당이 번갈아 내각을 구성,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속에는 요시다 시게루의 자유당과 하토야마 이치로와 기시 노부스케의 일본 민주당도 있었죠. 그런데 1954년 무렵의 일본에서는 서로 경쟁하던 좌파 계열의 두 세력이 모여 사회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우파 계열의 정당들도 하나로 모여 거대한 보수 정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민당 1기는 1955년에서 1972년에 이르는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메이지 유신의 세 영웅 중 하나인 오오쿠보 도시미치의 손자 사위 요시다 시게루 총리와 그의 지인들이 돌아가며 총리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엘리트 관료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요시다 학교 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총리는 바로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로도 유명한 만주 관료 출신 극우주의자 기시노부스케가 있습니다. 기시노부스케는 일본 제국은 전쟁에 패한 것 말고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 국가주의자로 일본이 미국에게 빼앗긴 외교권과 국방권을 되찾아 전쟁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시노부스케는 이를 위해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어 일본이 미국과 대등한 군사적 동맹국 위치를 얻게 하려 노력합니다. 기시노부스케의 친동생은 사토 에이사쿠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동생과 동생의 친구가 기시노부스케의 뒤를 이어 연달아 총리가 됩니다. 동생의 친구인 이케다 하야토는 원래 경제 관료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국방이나 외교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10년 후 국민소득 2배라는 내용의 소득 배증 계획을 수립해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일본을 OECD에 가입시켰으며 1964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출원합니다. 일본 고도 성장의 막을 연 훌륭한 총리였지만 1964년 도쿄올림픽 폐막 직후 후두암으로 총리직을 사임, 몇 개월 후 사망합니다. 다음번 총리는 기시노부스케의 친동생인 사토 에이사쿠가 맡게 됩니다. 사토 에이사쿠는 일본 고도 성장기에 무난히 장기 집권합니다. 이 시기는 자민당이 강력한 지도력을 통해 일본을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 만들어낸 시기로 자민당의 황금기라고 부를 만한 시기였습니다. 자민당 2기는 1972년에서 2000년까지로 총리는 여러 명이었지만 기억해야 할 총리는 다나카 카쿠에이와 타케시타 노보루 2명뿐입니다. 다나카 카쿠에이는 사토 에이사쿠의 오른팔이었던 건설업자 출신 정치가였는데 일본 열도 개조론이라는 책을 내고 일본 방방곡곡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1972년 총리가 됩니다. 총리 재임 기간도 2년으로 짧고 나중에 로키드 사건에서의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자신의 파벌이 튼튼해 1985년까지 자민당을 막후 조종합니다. 1985년부터는 다나카의 부하였던 다케시다 노보루가 다나카의 파벌을 이어받아 2000년 오부치 게이조 내각까지 자민당을 조종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바로 일본 경제 몰락의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나카 카쿠에이는 일본 열도를 개조한다고 지방 구석구석까지 국가예산으로 개발 사업을 일으켰지만 개발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해당 지방의 토지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해 일본 전역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에는 다케시다 노보루가 미국에 가서
플라자 합의를 하고 일본 엔화의 가치 절상에 합의했습니다. 다케시다 노보루는 이때 미국이 일본에 항복했다고 매스컴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경기 냉각에 의한 민심 위반을 두려워한 자민당은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여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이렇게 두 총리에 의해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저금리, 주가 상승이 버무려지자 일본에는 거대한 버블이 생겼죠. 그리고 1989년에서 1991년 사이 버블이 붕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됩니다. 자민당 3기는 200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유명한 펀쿨 색좌의 아버지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와 함께 시작하여 현재는 마쿠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함께 진행 중입니다. 자민당에서는 다케시다 노보루의 파벌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의원 역시 이런 반 다케시다 파의 한 사람으로 다케시다 파의 큰 정부론에 맞서 작은 정부론을 내세운 끝에 당원표를 기반으로 하여 자민당 총재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그는 성역 없는 개혁을 외치며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를 적극 도입합니다. 일본에서 파견직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고용을 크게 늘린 것도 이때였습니다. 이 노동개혁의 결과 일본에서는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일본 사회에서 처음으로 노후 파산이나 워킹푸어 같은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민당은 2009년 정권 교체를 슬로건으로 한 민주당에게 완패했지만 정권 교체로부터 2년도 안 된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대한 재난 앞에 선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을 동력으로 삼아 자민당은 2012년 아베 신조를 총재로 하여 12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일당 주의를 되찾고 공명당과 함께 연립내각을 구성, 정권 탈환에 성공합니다. 2020년에는 아베의 뒤를 이어 관방 장관 스가 요시히데가 총리가 되었으나 아베 신조의 그림자가 마쿠에 어른거리는 중이죠. 3기 자민당의 특징은 개혁 부작용과 극우화, 그리고 세습의원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자민당이 펼친 고용유연화와 규제 완화, 일본은행을 동원한 양적 완화와 같은 경제개혁책들은 고용 불안에 의한 내수 위축, 지방의 쇠락, 기업의 활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특히 양적 완화의 부작용으로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고 그 위에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보전하기 위해 소비세와 사회보장 부담금까지 인상되어 일본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은 2017년 한국에게 추월당한 상태이죠. 자민당은 유권자의 지지를 잡아놓기 위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개헌을 중요 정치 의제에 올렸습니다. 밥 대신 일장기 전략이라고나 할까요? 일본 매스컴의 혐한 보도도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을 지펴도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해서 아베 정권은 결국 개헌선을 넘기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관심을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돌려놓으려고 유치했던 도쿄올림픽 역시 조용히 끝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한편에서는 세습의원 정치의 한계라고도 설명합니다. 2000년대 이후 자민당 총리 6명 중 5명, 모리 요시로, 고이즈미 주니치로,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아소다로는 모두 의원직을 세습받은 인물들로 현재 자민당의 세습의원 비율은 무려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가문에서 태어나 가문의 정치 기반을 세습받아 다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특권층의 생활밖에 모르는 만큼 일반적인 일본 사람들의 이익을 대표하기는 쉽지 않겠죠. 지금까지 자민당의 역사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민당이 언젠가 정신을 좀 차리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